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금융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돈을 받고 알바를 해서 돈을 받고 무언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질문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라는 질문이 좀 더 근거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강원랜드 갖고 튕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지금 현업 투자, 주식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요즘 해외 선물, 해외 파생 많이들 하시는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돈이 불어나고 있느냐? 투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보다도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떻게 불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투자를 하십시오. 원하는 투자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주식은 투기다. 100% 투기입니다. 100% 투기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원하는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질문과 같이 연계가 되는 답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가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어떠한 호재가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어떻고 다 듣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 종목의 주체가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으면 주가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종국에는 다 물량을 받아주고 끌고 올라가는 기관이 있거나 기금이 있거나 외국인이 있거나 투신사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주주와 임원들의 용인이 없으면 절대로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소형 종목군들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형주와 초대형주라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부분의 종목은 작업입니다. 그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떻게 얼마를 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 주식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은 투기다? 오케이. 투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온갖 이 욕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나? 아무래도 말이죠.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5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해서 1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해서 1000만 원을 만들겠다, 1억을 만들겠다, 10억을 만들겠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이 시장에서 짤짤이 종목군들이라고 표명을 하는 페니주, 동전주들은 가격이 싼 만큼 변동폭이 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의 손길, 주체가 관리하는 손길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를 손을 넘나들듯이 외줄타기를 하듯이 그런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투자 금액, 말도 안 되는 투자 때문에, 주식 투자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죠. 1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나 이 투자 전체에서는, 이 판 전체에서는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겐 정말로 큰 돈이지만 전체 돌아가는 캐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몇 조가 움직이니까요. 근데 그 알량한 몇백만 원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의 가치가 100만 원짜리 인생은 아니거든요.
누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 원짜리 가치도 아니잖아요. 내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잘못됐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2억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값어치를 2억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 인생에 대한 값어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낸 비용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상 비율을 내가 지정한 누군가한테 주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 2억, 6억, 10억이라는 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은 돈이나 큰 돈이나 모두에게 다 적지 않은 기쁨과 슬픔과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숫자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액 갖고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감안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박은 파도야, 판돈이 많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액으로 시작을 하느냐 고액으로 시작을 하느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투기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면 투자에 입각한 명확한 설계를 하고, 내가 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것과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분명 그에 걸맞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만 원 갖고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은 20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은 5개밖에 못 사잖아요. 5개도 못 사잖아요. 그죠? 반면에 1억을 갖고 계시다, 뭐 5천만 원을 갖고 한다, 3천만 원을 갖고 한다, 각 금액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규모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정 금액 이상이 있으면은 좀 다양하게 포트를 구성하는데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단 돈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정말 대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욕심이 화근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답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저 적지 않은 투자 경력을 갖고 있고 많은 포트폴리오에서 좋은 결과값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저도 수없이 많은 고뇌와 수없이 많은 욕심으로 인한 피해, 데미지 정말 많이 봤어요. 떨어지는 종목 이제 반등하겠지? 라고 하면서 끌고도 가보고, 올라가는 종목 더 그래서 결국 제때 팔지 못하고 다 혼비백산 박살을 내보기도 했고, 파생시장에서, 현물시장에서, 또 뭐 해외 파생에서 여러 가지 큰 돈도 만져보고 크게도 망해보고 많은 경과를 거쳐왔어요. 근데 이러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 잃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절대 잃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 이 종목에서 손실을 했지만 전체에서는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려면은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돈을 안 잃을 수가 있어요. 돈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많기 때문에, 혹은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팔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걸 좀 줄이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리고 기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은 돈을 안 잃을 수 있어요. 무덤덤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느냐, 정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혹은 지금처럼 쉽게 손쉬운 표면적인 부분들만 짚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와 이런 질문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이 질문이 나오죠. 무엇을 사야 하나요? 무엇을 사야 하나요? 일단 나눠보죠. 지수를 사시겠습니까?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즉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돈이 대한민국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많은 돈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이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새끼를 쳐나가는 그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즉 무엇을 사나요? 라는 질문에 앞서서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액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 고액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투자 성향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짧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하나요?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겠죠. 저는 직장인이라서 좀 타이트한 매매가 힘들어요. 좀 길게 장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사거나 지수가 앞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 상방과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것들을 매수를 하거나 또 ETN이나 ETF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장기로 안전하게 안전빵 그냥 배당도 받아가고 근데 요즘 이런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양도소득세니 무슨 대주주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떼가는 게 많아.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 빨리빨리 돈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또 그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조금 보고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조금 팔고. 근데 그거는 매번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매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해라, 중기 투자를 해라, 장기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무엇을 사나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즉 어떠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공격적입니다. 저는 안정적입니다. 저는 빠른 걸 원합니다. 중기적인 걸 원합니다. 여러분 빠른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직장을 나가고 10시에 회의를 가고 밥 먹고 왔는데 종목 박살냈고 지수 꺼져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나는 투자 성향이 이러하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짧은 매매, 중기 매매, 장기 매매 혹은 지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장중에 우리가 매매하면서 꾸준히 교주를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짧은 것들에 대한 단기적인 종목군들의 핸들링이라는 것보다 모두가 손쉽게 직장인도 주부도 학생도 본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또 전업하시는 분들도 보다 편안한 전업하시는 분들이 시장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든다고. 안 그러면 거짓말이거든요. 정말 힘들거든. 여러모로. 결국 이 모두를 아울러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바로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자고요. 이 채널에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